안녕하세요. 드라마 피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 끝에는 정말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이 있는 걸까요? 죽음을 지나 그 뒤에 펼쳐진 세상에서 누군가는 다시 시작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아직 끝내지 못한 감정을 붙잡은 채 떠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말합니다. 한 번의 삶으로는 부족했던 마음들이 다시 서로를 찾아가고 있다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한 기억 속으로,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운명의 실타래 속으로, 그리고 이제 그 실타래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낙준과 해수,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미의 마음까지. 누구는 환생을 선택하고 누구는 떠나가는 대신 남겨진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승으로 내려온 소미가 두 손으로 목을 조르던 그 낯선 남자가 낙준이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맸던 형사 강정구일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해 얽히고 얽혀온 운명의 고리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나쁜 시어머니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엄마였던 사람, 죽고 나서야 용서를 구하게 된 사람, 심지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떠나가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존재들이 어쩌면 단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9화는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문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볼게요. 소미는 요즘 자꾸 혼란스러워집니다. 기억은 흐릿하고 감정은 선명한데 그 감정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으니 너무 힘든 마음일 것 같네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낙준을 보면 자꾸 마음이 묘하게 흔들립니다. 그 사람의 눈빛, 목소리, 말투 하나하나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아직 기억하지 못한 누군가를 아마도 마음이 먼저 알아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소미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나 봐요. 그 말엔 죄책감과 사랑이 함께 얹혀 있었죠. 그리고 낙준과 마주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지고요. 소미는 지금 스스로를 지옥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지옥을 만든 건 자신이 마주하지 못한 기억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하루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단 한 곳이 있다면 그건 낙준의 곁입니다. 소미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이승의 모든 것을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낙준과 닿으면 그 순간만큼은 사람도 사물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건 단순한 예외일까요? 아니면 둘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무언가의 증거일까요? 그날 소미는 어떤 아이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주워줍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질 듯 아팠다고 말하죠. 그때 소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감정, 엄마의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소미는 누군가의 엄마였을까요? 그 누군가가 해숙이었을까? 아니면 낙준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소미의 감정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한 번의 삶으로는 전부 다 하지 못했던 오래된 사랑일 수도 있겠죠. 낙준은 자신도 모르게 소미의 말에 마음이 쓰이고 소미의 눈빛에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너무 낯설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죠.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잊어버린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영혼의 기억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묻고 있습니다. 해숙은 말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시어머니가 두려웠습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도 숨을 죽이고 자신을 더 작게 만들며 살아왔죠. 그 시절 해숙은 시어머니에게 생선의 몸통 대신 늘 생선의 머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비린내가 옷에 밴 날이면 밤새 씻고 또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날이면 해숙은 너무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견디며 가장으로, 엄마로, 아내로 살아낸 세월. 하지만 정작 아무도 해숙에게 괜찮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해숙의 시어머니 종기는
이제서야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 말은 많이 늦었지만 해숙의 가슴에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사실 종기도 평범한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안함을 숨긴 채 집을 정리하고 반찬을 만들고 늙어버린 며느리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했지. 그래도 해숙인 참 대견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 말을 끝내 해숙에게 전하지 못한 채 종기는 환생을 선택합니다. 그녀가 스스로 택한 다음 생은 조금 더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선택한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낙주는 처음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해숙이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견뎌왔다는 것을. 그제서야 낙준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두 여자의 관계 속에 자신의 무지와 무심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건 단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생을 돌아 서로를 상처내고 다시 만나 용서를 배우는 인연의 이야기였습니다. 환생하기 전 종기와 해숙은 알게 됩니다. 과거의 생에서 해숙이 자신의 시어머니였었고 그때는 자신이 며느리로 그 모든 서름과 억울함을 다 받아냈었다는 것을요. 결국 삶은 돌고 돌아 우리를 같은 질문 앞에 세웁니다. 당신은 다시 만난 그 사람에게 이번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그 순간 종기는 환생을 앞에 둔 어머니의 얼굴로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을 꺼냅니다. 다음 생에 낙준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내가 널 꼭 찾을 거라고. 종기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평생을 말하지 못한 미안함, 늦게서야 도착한 사랑,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한마디였던 거죠. 낙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엄마가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녀의 말엔 이기심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시 태어나도 또 한 번 그 아들의 곁에 서고 싶다는 작은 소망 하나만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낙준의 눈에도 자기도 몰랐던 어린 날의 마음이 고요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계속해서 무언가에 끌립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아니면 누구인지조차 아직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낙준을 보면 자꾸 마음이 복잡해지고 익숙한 향기처럼 기억보다 오래된 감정이 스며듭니다. 낙준 역시 소미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느낌이었지만 이젠 자꾸 무언가와 겹쳐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착각일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이어진 전생의 그림자일까요? 이승에서 한아이의 장난감을 주워준 소미, 그 순간 솟구친 말도 안 되는 슬픔과 눈물, 가슴 깊은 곳을 찌르듯 올라온 감정은 그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셌습니다. 그건 어쩌면 엄마의 마음, 혹은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젠 그 감정의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승에서 소미가 목을 조른 남자는 낙준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형사 강정구였습니다. 소미와 낙준, 두 사람 모두의 기억에 강정구는 아주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소미와 낙준은 그저 지금 만난 존재가 아니라 같은 사건, 같은 인연을 공유했던 전생의 연결점은 아닐까요? 소미가 기억에서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죄책감, 그리고 낙준이 오래도록 지워내지 못한 상처, 그 중심엔 강정구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나쁜 사람, 혹은 가해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둘의 운명을 결정지은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소미와 낙준이 서로를 자꾸 바라보는 지금 이 감정은 단순한 끌림일까요? 그건 어쩌면 이전 생에서 끝내지 못한 말, 그리고 못다 전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잊은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를 때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었는지 죄였는지 그 답을 알기 전까진 아무리 떠나도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되니까요.
다음화가 벌써부터 너무 기다려지네요. 저는 드라마피그였습니다. 오늘도 구독 눌러주실 거죠? 같은 마음으로 9화를 기다려요.